안녕하십니까. 우즈벡 가이드 박정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우리 집 사람과 어떻게 만났는지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잘못 포맷을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 그때 결혼할 때 그때 찍었던 비디오, 사진, 결혼 사진 이런 거 싹을 다 날렸습니다. 그리고 CD도 있었는데 CD도 분실하는 바람에 내가 찾아봐도 그 과거에 찍었던 결혼 장면이나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어서 참 못내 그게 좀 아쉽습니다. 다행히 제가 만든 카페에 과거에 그때 나의 우즈벡 원정기라고 제가 글을 쓴 게 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결혼 원정기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1편, 2편, 3편까지 나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대한 과거의 기억을 살려서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전달할게요. 아무튼 제 얘기 재밌게 시청해 주십시오. 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요 내용은 제가 그때 올렸던 내용인데 먼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총 7부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먼저 1부 우즈벡으로의 결혼 결심. 자, 이 글은 2018년 5월 30일 날 작성한 겁니다. 지금부터 11년 전 나의 결혼 원정기를 쓸까 한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과거에 쓴 글을 참조하여 다시 각색하여 글을 쓴다.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타시켄트는 많이 변해버렸다. 그때 타시켄트에 도착했을 때는 가로등 불빛도 없었고 밤이면 모든 가정에 전등불이 꺼져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즈벡이 변한 만큼 다시 돌아보는 결혼기도 아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자, 이 내용은 그 전에 제가 최초에 결혼하면서 작성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죠. 그걸 갖다 토대로 해서 2년 전에 여기 우즈벡 들어오면서 재작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11년 전이니까 2018년도니까 11년 정도 됐죠, 결혼한 지. 우즈벡 들어왔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 때는 타시켄트 그때 제가 결혼할 때 도착했을 때는 진짜 깜깜했어요. 밤에 도착했는데 가로등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년 전에 타시켄트 도착하니까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불빛이 휘황찬란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그걸 갖다가 제가 적은 겁니다.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그때 나이, 한국 나이로 36세. 결혼 정년기를 훌쩍 지난 나이다.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결혼 정년기를 놓쳐버렸다. 우연하게 시작된 과외 일로 수입이 짭짤해지게 되자 가족들로부터 결혼하라는 강압과 권유를 받게 되면서 36세의 늦은 나이지만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지금은 늦은 나이가 아니지만 11년 전에는 확실히 결혼 정년기를 놓친 노총각이었다. 자, 제가 국제 결혼을 하게 된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때 내가 35, 36 이렇게 될 때 상당한 노총각이었거든. 그 당시 때는 해도. 그러니까 결혼하려니까 마땅한 여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이제 소개팅이라든가 이런 거 나가보면 한국 여성들 눈이 너무 높았어요. 물론 제가 그 당시 때 자격도 안 갖춘 것도 사실이지만 그는 여차여차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국제 결혼을 결심을 했거든요. 요즘은 근데 35, 36은 보통이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14년 전에는 엄청 늦은 나이였습니다. 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 사람들이 여성을 소개시켜 주었다. 하지만 좀처럼 여성들은 나를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문제는 모아놓은 재산이었고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게다가 내가 키가 작은 것이 큰 흠으로 작용했다. 그래서 결혼업체들을 통해서 결혼을 하려고 등록을 시도했는데 업체들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그리고 국내 결혼업체로부터 국제 결혼을 하라고 조언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아무튼 결혼을 하려고 진짜 국내 결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결혼업체한테도 퇴짜를 당했어요. 그리고 결혼업체에서 하는 말이 국제 결혼을 하시죠. 이렇게 하더라고.
와, 그때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 때만 해도 농촌 총각들, 노총각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국제 결혼이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도시물 먹었고, 그래도 뭐 지방 명문대에 나왔고, 그래도 공부할 만큼 했고, 직업도 난 뭐 과외 일을 했지만, 뭐 안정적인 직업은 안 했지만, 그 당시 때는 짭짤했으면 수업이. 그리고 뭐, 제가 여기 우즈벡에 오기까지 그거 가지고 한 십몇 년 동안 과외 수업을 하면서 돈도 꽤 벌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아무튼 이 결혼 시장은 저는 완전 찬반 신세였어요. 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래저래 1년간의 노력은 한국 여성의 눈높이에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은 국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다. 솔직히 그때 분위기는 국제 결혼은 노총각이나 장애자가 하는 결혼으로 인식이 될 만큼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필자도 그랬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자들로 어쩔 수 없이 결국 국제 결혼을 생각했어야 했다. 그 이후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인터넷에 보내버렸다. 수십 군데의 국제 결혼 정보 업체에 회원 가입을 해서 여성 사진들을 보는 것이 낙이 되어 버릴 정도로 국제 결혼 정보 업체를 방문하는 것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이왕에 결혼할 거면 좀 더 예쁜 우즈벡 여성이나 러시아 여성과 결혼을 하자고 맘먹게 되었다. 자, 그때 동남아 여성하고 내가 결혼한다 생각하니까 좀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제 인종차별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당시 때만 해도 동남아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농촌 노총각들 뭐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왠지 좀 저도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이 아닌 나라 여성을 결혼할 방법이 없을까 찾아보니까 러시아 여성도 있었고 우즈벡 여성도 있었고 그래서 이쪽으로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리고 업체를 찾아가서 상담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뭔가 좀 빠진 듯 했다. 사업에서 단연간 실패해서 깨달은 점이 많아서 과거와 달리 선뜻선뜻 뭔가를 하는 것은 필자가 깨달은 점과 너무 달라서 업체 사장 말을 나름대로 글러서 들었다. 심지어 나로서는 도무지 동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사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정말로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남들 말하면 다 믿었고 사람들도 다 내처럼 진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업하면서 사기도 당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그렇지 않더라고. 업체 사장이 얘기해도 다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상당히 걸러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때 이제 업체에 찾아가면 대부분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별로 안 좋았어요. 그 부분에. 그래서 뭐 그 사람 말도 100% 믿을 수 없는 얘기고 그래서 나름대로 걸러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어떤 현지 교민을 알게 되었고 그 교민으로부터 여성 소개에 대한 권유를 받았다. 즉 우즈벡 여성 소개를 얘기하는 거죠.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마음에 드는 여성이 없다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셋째는 기본 경비와 가이드비만 선불로 결제하는 방식이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바로 돌아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업체보다는 현재 교민을 통해서 결혼하리라 마음먹고 2007년 2월 비행기표를 끊고 우즈벡으로 가게 됐다. 추운 날씨지만 아름다운 신부를 만날 수 있다는 즐거움에 마음만은 따스했다. 물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없다면 그냥 돌아올 수 있지만 그것은 해외여행 제대로 했다는 위로로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냥 돌아올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해외여행 제대로 했다는 위로를 달랠 수 있었다. 그 당시 때 사실 이제 결혼업체보다는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우즈벡에 살고 있는 교민들과 이렇게 채팅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교민들을 통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솔직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좀 저렴했거든요. 그 당시 때 이제 우즈벡 국제 결혼을 하려면 보통 업체에서 1,500만 원 받았어요. 이제 교민은 1,000만 원에 해주겠다는 겁니다. 모든 비용, 물론 이제 거기서 비행기 값은 제 비행기 값은 빠지겠죠. 신부 비행기 값하고. 그래 치면
그래도 업체보다는 제가 이래저래 계산하면 한 500만 원 정도 싼 편이었어요. 뭐 돈도 돈이지만 솔직히 그보다도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조건이 좋았다는 거죠. 일단 이제 가이드비만 제가 한 100만 원 더 챙겨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성사비는 결혼 안 했으니까 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가서 보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없으면 바로 귀국해도 된다. 근데 이제 결혼업체들은 뭐 계약금 걸고 뭐 이렇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가게 되면 이 발을 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교민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비만 100달러 주면, 100만 원 더 주면, 그다음부터는 마음에 안 들면 돌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이 마음에 들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여기 살고 있으니까, 세세하게 우즈벡에 대한 사정도 알고, 우즈벡 여성을 갖다 선택할 수 있는, 고를 수 있는 눈도 있지 않나 싶어서 사실은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자, 1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부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영상 기대해 주시고, 제 영상이 좋거나 싫거나 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